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 따뜻한 철학, 지혜가 가득한 철학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계시는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네.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야, 의원님 마음과 우리 마음 같다고 봐도 되겠죠? 글쎄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예. 우리가 야간 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내가 제안했는데 초청해 예. 응해 주셔서 예.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 전투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하나씩, 좀 한번 시작해야 될 것 빠르게 같은데 합시다, 그러면. 아까 이어서 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국회에서 상설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칙을 이제 어제 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특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건데 개혁신당에서 의원 3명이 다 부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청년을 배제한다, 청년 무시하는 뭐 기득권 정치다 또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의원 청년 맞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은 뭐 생물학적 청년까지는 인정할게. 생물학적 예. 생물 인정. 생물학적으는 인정하는데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그건 좀 망설여집니다.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행태가 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글쎄. 그런데 경력으로 보나 뭐 정치 연차로 보면은 청년이나 신인 느낌은 아닌데요, 사실은. 뭐 신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청년 정치를 외쳤고 많은 네.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나름 자산이라고 봤고 예. 또 당대표 될 때 제가 방송 진행자로 인터뷰도 많이 해줬거든. 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때 CBS 저녁 같이 방송을. 방송을.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 저기 청년 정치는 하나의 뭐 생물학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가치로 그렇죠. 이제 미래의 대안이 되라. 예.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한번 좀 깃발이 되고 그 세대의 집약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받아 안아서 예. 그걸 갖고 정치를 하면 청년 정치가 되는 거지.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자기 이익 욕심 또는 집착 이렇게 되면은 그건 구태 정치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만 젊을 뿐, 그죠? 생물학적 그렇죠. 나이만 어릴 뿐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이 세대 정치가 두드러져요. 네. 우리가 태극기 부대 그러면 1930년대생들이 주고 그 뒤에 40년대, 50년대생들이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네. 예. 거기서 끝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생들이 586을 구성하고 네. 그 뒤에 70년대, 80년대생들이 따라가. 네. 여기서 끝나. 예.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아직까지 실체가 분명치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실체가 분명한 30년대생하고 60년대생들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세대가 60년대생인데 제가 생각해도 당군 이래 제일 싸가지 없는 세대가 아닌가. 왜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타도할 놈들이 많아? 어용 교수 물러가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매판 자본 물러가라. 아니 온 동네가 타도할 놈들밖에 없네. 다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이래 타도할 놈들이 많냐?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당군 이래 제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해서 봤는데 이제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예. 이건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 건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두 세상밖에 없었어요. 배고픈 세상과 배고프지 않은 세상. 그렇죠. 이걸로 구분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독재고 뭐고 간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을 벗어났다. 살아야 된다. 근데 니들 자식 놈들이 뭘 알아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고 6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주화된 세상과 민주화되지 않은 세상. 이렇게 구분을 했지 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한 건데 근데 저는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 태극기 부대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잘 살펴보면 그 배고픈 시대를 살아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기 자존감이 있거든. 예.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살펴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수구다 퇴행이다 이렇게 욕은 하지만은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세상의 기억, 그렇죠. 그 집단화된 기억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질 못했구나. 이런 자책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아니 근데 의원님 저는 아까 60년대생이 이제 민주화에 대한 세계관 말씀해 음. 주셨고 저는 사실 90년대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네. 중반생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 시대의 세계관은 어. 그 우리 윗세대가 쌓아올린 민주화의 초석 위에 음. 더 민주주의의 성숙, 더 큰 관용, 더 큰 여유, 포용 이제 이쪽으로 저는 넘어가는 아,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기 그 이제는 민주화된 세상과 민주주의가 없는 세상이란 단순한 거를 초월해서 예. 이제는 좀 뭔가 행복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개인의 행복일 수도 개개인의 있고요. 개개인이고 집단적이고 예. 세대적인 예. 이제 행복, 만족과 행복을 얘기하는 2단계로 진화를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90년대부터는 조금 이런 구분법, 행복한 세상과 행복하지 않은 세상 예.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들을 많이 좀 보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산업화와 민주화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산업화. 이제 산업화가 이제는 뭐 정보화를 그렇죠. 이제 뛰어넘어서 그게 이제 AI로 가니까요. 양적이고 원초적인 거에서 질적인 질적 걸로. 성장. 민주주의도 저는, 마찬가지고. 그게 행복의 예, 담론이라고. 민주주의도 수입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네. 한국식의 토양에 씨를 뿌렸다면 이제 저희 세대들은 가서 농약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들 치고 좀 건강한 유기농으로 좀 새로운 그런 세상을 여는 비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식 정치가 과연 옛날에 독재와 맞서 싸웠던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 정의 그것만도 좀 못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 행태, 예. 홍매화 정치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 편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의 또 다른 측면, 저는 좀 개인화라고 봐요. 본인의 개인화, 핵 개인화. 그래서 개인화된 그런 정치적 반론은 나름대로 그 현상이지 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큰 여당 대표를 지냈고 굉장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저 역시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연배가 높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멋있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고 어떤 이력을 쌓은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태가 그 책임감이 없고 철부지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이준석이라는 그 여당 대표가 된 그 현상, 예. 세대 교체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핵 개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저는 70년대 생이지만 그 저희 윗 선배님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견고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힘이 예. 있습니다. 권력화되고. 예. 뭐 하나의 기득권일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집단화되고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권의 주류로 지금도 주류입니다. 지금도 주류. 굉장히 예. 긴 시간 동안 주류로 있으면서 어느 부분은 좀 성찰해서 자기 발전도 있지만 예. 집단화된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후배 정치인들이 그 정말 그 견고한 성을 뚫고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될수록 집단화가 덜 되고 개인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력화가 어렵죠. 세력화가 어렵고 그래서 항상 제가 정치를 할 때도 선배님들은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하다.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의 이념도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 예. 좀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한 규율 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중간자적인 허리적인 위치라 저는 좀 후배들을 만나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 항상 전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잘하고 있다. 좋은 점을 많이 받.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우리 정치권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입돼서 하는 것 자체가 헌신이다. 예. 뭐다 정치 더럽다고 피하면 누가 정치하냐? 당신이 잘하고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의원님은 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앞으로 하십니까? 아니 뭐 막을 핵개인이나 수는 없겠죠? 다 일리 있는 거죠. 우리는 예. 광장 문화예요. 4월 혁명, 5월의 광장, 6월의 광장.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 광장을 억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학생들을 노동자들 다 광장에 모여서 깃발을 올리는 거를 가장 지고지순의 그 저 실천으로 봤다고. 예.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룸을 달라는 쪽에 가까워요. 예. 그 광장은 억압의 기제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그러다 더 보니까 PC주의가 탄생하고 또 저기 그 저 여러 가지 어떤 거 이렇게 종족화되는 이념들이 생겨나죠. 예. 그러니까 진보가 옛날엔 보편적 진보였는데 요즘은 부족주의형 진보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화가 안 돼가지고 망한 당이 정의당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 해리스가. 보편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각 개별의 가치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뭐 하는겨? 아. 이렇게 돼버리. 다수의 공감을 못 얻고. 어. 예. 이래가지고 흑인 여성 뭐 트랜스젠더 이게 군대에서 터진 거예요. 아. 지금 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을 숙청하겠다는 건데 예. 그 떨거지들까지 몽땅 그 제목이 뭐냐? 트랜스젠더 군인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그세스 신임 국방장관 내정자가 예. 온 몸에 극우 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지. 극단으로. 이게 예. 군대에서 벌어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군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겠다. 예. 그러면 당장 군대 17,000명이 나가야 돼. 오. 그렇게 되면 미국 군대가 붕괴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포용의 가치라 그래가지고 소수자들한테 다 룸을 줬다고 예. 이러다가 이제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싹 퇴출시키고 아. 동질화하겠다, 평탄화하겠다. 이게 이제 신임 국방장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소수자들이 진짜 나가면 이제는 저기 모병이 안 돼서 난린데. 그렇죠. 그래서 17,000명이 퇴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의 충돌에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중간 프레임이 없구나. 현재는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습니다. 예.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도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런 고통을 겪어온 거죠, 사실은. 예. 예, 뭐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참 재밌던데 요즘은 보수가 더 PC 같다. 거기도 오히려, 보면 예. 뭐 태극기 상징에 막 극도로 아니, 집착하는. 섬 같아요. 저 외딴 섬 같아. 여의도. 섬.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이제 좀 서서히 그 시대 정신이 떠오르는 거죠. 다시 이런 걸 통합해서 다시 통합.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가 그걸 했거든. 그런데 오늘날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몽 예. 요 모델이 당나라예요. 어. 그때 당나라 영토가 지금 중국보다 커요. 더 크죠. 예. 근데 그때 그걸 해낸 게 불교입니다. 그 불교의 유식 사상이라는 게 들어왔던 거 이게 현장법사가 예. 그 사상이 북쪽의 선비족, 아. 중간의 한족, 야. 그다음에 노장 사상에 찌든 강남의 귀족들 오. 전혀 이질적인 이 집단을 예. 통합을 해낸 거야. 그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했는데 뭐 옛날에 진나라 한나라와 비견이 안 되는 진짜 중국을 만든 거죠. 그게 오늘날 중국몽의 뿌리이자 모태이자 원류거든요. 그게 힘이 되잖아요. 예, 나라 그거는 발전에. 이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이념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열어주고. 그래서 그 오늘날도 보면은 그 당나라가 가장 민주적이고 저 문화가 융성했고 유불선이 다중흥이 됐잖아. 예. 유불선 예. 종교가 다 예. 학문까지. 예. 명나라 때 와봐요. 완전 공포 정치로 돼가지고 그렇죠. 예. 모든 전국이 다 5호 담당제라고 해서 다 사정 하고 정국이야 다. 완전히 공포 정치에다가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서창, 동창, 예. 내창 이런 그 사법기구가 생기는데 여긴 들어가면 죽어. 아니면 반불구가 돼서 야. 나와야 돼.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끝이네, 나와. 한번 들어가. 이게 그냥 황관들이 장악해가지고 300년간 공포 정치를 하는데 예. 그거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모델이 될 지금 수가 우리나라를 없는 보는 것 거예요. 같네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저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정치인들이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서적들을 보면은 저기 정치인의 자질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야망과 포용력. 야망.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인의 자질은 이게 다예요. 네. 나머지 자질들이 있어요. 뭐 분별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부수적인 거야. 예. 그리고 80-90%는 정치인의 자질의 80-90%는 야망과 포용력인데 야망이 없는 포용력은 이건 방향을 잃은 거고 그다음에 포용력이 없는 야망은 이거는 이제 폭군이 되는 거고 탐욕 같은 거죠. 조조같이 되는 거고. 조조.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유학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 정치인의 자질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야망과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신제가를 하고 치국을 예. 평천하는 예.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영웅들의 자질도 다 거기 맞춰져 있어. 그래서 왜 유비가 얼마나 왜 예.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덕이라 한왕족을 그러죠, 다시 덕. 세운다고 하는 네. 야망만큼은 있고. 누구보다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표적으로 제나라 황공, 예. 춘추 시대 패자가 됐고 또 이제 당나라 현종, 당태종 이런 사람들. 덕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덕장 중국의 다 5대 명군에 들어가는 그렇죠. 청나라 주현장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저 100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명군인데 이 명군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행태 하나를 보여줘요. 자기보다 뛰어난 신하한테 시기 질투를 안 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거. 그런데 저기 손자병법에도 이 얘기가 예. 나오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신하를 옆에 두고자 하는 그 군주는 좀 채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아.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되게 이렇게 가는데 예. 자기보다 뛰어난 신하를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서 경청하는 군주는 100년에 한 번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중한파 그 선후배들 짤랑이들.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사람들만 줄비하게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 김종대 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망과 포용력. 예. 사실은 저는 정말 그 포용력이라는 부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야합이에요. 야합이 될 수 있죠. 종이 한 장 차이죠. 이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정치 세력이나 정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사실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칙이 거거든요. 배제되면 이제 기회주의 야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자기가 꿈이 없다. 예. 정치적 꿈이 없다. 그럼 야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누구랑도 손 잡고 예. 그냥 뭐 대통령이나 뭐 되고 똥이냐 된장이냐 자기 안 주변에 가리는 거예요. 잘해주고 네, 안 그럼 가리는 야합이 되는데 그 정말 야망이라는 거는 꿈, 목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포용한다. 야, 이게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말씀하셨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예. 양대축으로 유지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돼요. 머리가 부족하면 유방이 제갈량만큼 똑똑했습니까? 그렇죠. 예. 머리로 따지면 제갈량이 나고. YS도 그랬잖아요. 머리 빌리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싸움질로 하면 관우장비만큼 유비가 뭐 네. 그걸 잘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건 없어. 유비가 돗자리 장수하던 사람이야. 시골에서. 유비가 그런데 겸손하게 해서 형제를 맺고 이렇게 했지. 보험결이 하면서 사실 유비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야망과 포용력이. 이거밖에. 지금은 그래서 그게 자질은 필요하네요. 네. 정치인의 자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비가 필요하네요. 유비가. 뭐 어디 네. 때나 어느 네. 때나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뭐 나중에 김종필한테도 손을 내밀고 또 저 YS 때 노태우 때 황태자 했던 예. 박철원 전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노태우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고 어. 그래서 최고의 보수 인재들을 다 끌어들였잖아. DJ 시절에. 예. 예.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참모들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끌어들이고 그 야망으로 따지자면은 5번 죽을 고비 넘겨서도 포기를 안 해. 맞아.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사형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사형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어요. 그런데 집에 보내는 가족들한테 대한 그 서신에 보면 이 책을 읽으라는 대목이 3번 나오는데 내가 의아스러운 게 예.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그 책이 읽어지더라. 그런데 아 너무 위대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저놈들하고 똑같아질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인간 혁명을 해야 이제 맞설 수 있다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망명했을 때 의외로 IT 기업을 많이 다녔어. 예. 컴퓨터 회사. 그 행적이 거의 안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걸 김대중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87년에 귀국을 해서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그렇죠. DJ예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 앞으로 중소기업에 컴퓨터 놓고 일하는 세상 곧 온다. 그런데 우리는 저 뭐 듣다 말다 하다가 95년에 이제 정계 복귀를 했잖아요. 예. 그 영국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복귀하셨죠. 예. 그때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나왔어. 맞아요. 따따따라 그랬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인터넷 교육을 용산에서 받는데 예. 그 젊은 강사가 그 월드 와이드 웹 강의하는데 내 앞자리에 DJ가 계셨어. 의원들은 못 견디고 저 교육받아 다 나갔는데 우리 보좌관 비서관들은 뒤에 앉고 그런데 그거를 몇 시간을 그 교육을 다 받아.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게 훗날 정보고속도로 만든 IT 강국이 된 거는 난 용산의 강의실에서 시작됐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열정, 새로운 나라 만드는 데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인재라면 다 찾아간 거라고. 그 용산의 30대 그 젊은 강사한테 쩔쩔매면서 이 노정객이 뭐 하나 배우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총재님이 그러니까 우린 뒤에 앉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지. 그게 훗날 자산이 되더라고. 야.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용대 의원님이 예. 그 유비의 포용력 얘기하셨잖아요. 유비. 유비가 어떤 잘하는 게 없었는데 포용을 잘해서 예.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다. 저는 유비가 할 줄 아는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양보한 거죠. 기회를 준 거죠. 그치.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권력으로 본인의 자질과 뭔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 지켜보고 본인은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저 사람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무슨 능력이냐? 다 저기 뭐야 측근 동생들이 말이야 잘나가지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써도 정말 그 성찰하면서 그 권력 저는 유비도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섭섭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 대의를 위해서 그런 권력을 나눠주는 예. 그게 정말 유비의 포용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그게 이제 그 구주로서의 자질이고 자질. 그러는데 예. 그 밑에 참모들에게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포숙과 관중의 사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관포지교로 많이 예. 하는 사자성어 네. 관포지교. 관포지교. 예. 그렇게 의리가 좋았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었어요. 성격이 같아서 친해진 게 아니에요. 포숙이 바로 포용력의 표상입니다. 그 저기 사람들의 가능성을 봐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관중은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봐요. 얘는 좋은데 이게 약해, 권력에 약해, 명예에 약해, 돈에 약해. 그리고 예능력은 여기까지야. 이런 한계를 꿰뚫어 본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돌파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한계가 있으면 여기까지 능력이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보완해서 돌파해야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제나라를 일으킨 사람은 관중이라고 돼 있고, 근데 그 관중은 원래 포숙의 원수야. 예. 다른 태자를 왕위로 세우려고 하다가 서로 활을 쏘고 칼질까지 했던 원수를 포용한 거는 포숙이기 때문에 포숙은 그 정도 인간을 보는 눈이 없었는데 저 관중처럼 그러나 그걸 감싸 안고 그 능력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선 포숙이 더 위대한 인물로 돼요. 이건 포용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다음에 관중은 예리하게 그걸 좀 해서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돌파. 그러니까 야망을 가진 군주 입장에서는 목표는 관중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고 사람 쓰는 거는 포숙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니까 둘이 이렇게 되니까 이 관포지교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시너지가 엄청난 났죠. 힘을 일으킨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사람을 알아본 제나라 황공은 더 위대한 그렇죠. 군주가 되는 아니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반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선조가 음. 이순신 장군을 질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영웅을 갖다가 그냥 어.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막 맞아요. 예, 네. 귀향도 보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에 나오는데 아, 그 사람도 아. 이제 사울 왕은 됐지만 이제 인덕이 없어가지고 잘 안 풀리는 왕이 경우가 있고. 신하를 질투해요. 네, 질투 신하만 때문에 왕을 망하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무수히 많은 인재가 죽어. 그러니까요. 왕의 어, 질투 때문에. 어. 예. 선조가 그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야. 제일 많이 죽인 예. 충신 공신을 제일 많이 죽인 선조가. 게 선조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소리 안 나게 죽이 위해서 그걸 암군이라 그래. 저기 광해군 같은 경우는 폭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소리 나게 죽인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죽인 건 선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림자처럼 조용히 죽여. 그래서 암군이라 그래. 암군이다. 그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암군이 나올 때 간신배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네. 저놈이 우리 그치, 뭐 대왕보다 이간질. 더 높이 백성들한테 아, 추앙받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게 간신의 역할. 아니 그게 그래서 간신의 예, 역할이야. 역사가 돌고 도는 느낌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법제처장을 좀 만나가지고 만났죠.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석연 법제청장 이제 이분이 MB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이거는 뭐 선언하고 자시고도 없다. 아. 원래 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중단하면서 뭔가 이 정치를 좀 복원하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의 고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오찬 자리에서 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명장면이다. 그렇죠. 예. 오랜만에 이런 장면을 본다는 데 대해서는 좀 감동이 있다고 보고 어. 말을 정말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그 DJ가 대통령이 막 됐을 때 또 예. 간신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어. 꼬나지른 게 이후락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보부장으로 도쿄에서 DJ 납치한 놈. 이후락. 예. 중앙정보부장 예. 박정희 때. 그 놈이 저기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해외로 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납치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이 다 밝혀져 있질 않아. 그렇죠. 조사할 게 많다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조사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건데 DJ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해외 나가지 마시고 예. 국민들하고 편하게 지내시라. 내가 불편함 없이 해드리겠다. 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제명에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다 해줘. 포용이네, 진짜 포용. 그래가지고 네. 다시는 내 앞에서 이후락에 대해 음해하지 마라. 자기 살해하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원수죠, 원수. 원수 중에 가장 극악한 원수야. 그렇죠. 현해탄 앞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놈이야, 저놈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포용해 버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를 대선 때 도와줬던 예. 안철수, 예. 단일화. 이준석. 이준석 당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저기 나경원. 유승민, 네,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아. 심지어 한동훈까지. 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저기 품어주는가 하면 예. 어떤 대통령은 자기한테 은인이자 동지이자 창업 동지를 네. 그거를 저기 직권 초에 다 내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천주교 사제단 성명이 예.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냐. 참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성명 제목인데 이겁니다. 그런데 예. 어떤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대척점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든 갈등을 완전히 초월하는 예. 내가 핍박을 받은 당사자로서 하겠다. 물론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처럼 이게 마음이 훈훈해진다.
옛날에 저기 DJ 대통령이 이제 200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 저 시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는데 그 분향소를 지킨 사람들이 평생 DJ하고 경쟁했던 YS계 그 저 상도동계 상도동계. 정치인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상주 노릇을 자처했다고. 예.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30년간 싸우던 저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처럼 마음이 훈훈해진다. 심지어는 이것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전부 추모 분위기가 되고 이 순간만은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분열된 국가 시민 사이에서 이제 어떤 그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랬을 때 크게 한번 통합할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그 방향 제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물론 이랬을 때 협조하지 않은 자들까지 포용할 이유는 없지. 그건 아니지만요. 그건 예. 아니지만 마음을 그렇게 가져간다. 자세부터 그렇게 갖는 그렇지.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해 놓으면은 예. 인재들이 모여들고. 예. 그리고 거기서 저기 아니 뭐 저런 사람까지 저렇게 대접을 하면서 조금 학벌도 낮고 커리어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손을 잡으면서 나 좀 예. 도와주세요. 당신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뛰어난 인재들이 야 나도 저 캠프 가면 대접받을 수 있겠다. 저기 나를 알아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인재들이 모인다고. 맞습니다. 그 유비 느낌이잖아요. 유비 느낌. 아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충성심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적 의지로 예. 이렇게 한 건데 난 이런 모습은 대단히 오랜만에 신선한 충격이다. 근데 어제 제가 좀 눈여겨본 장면은 이석연 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이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가 보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 인사가 봐도 당연히 이건 지금 보복으로 보인다라는 전 그게 굉장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보복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 서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 정말 정치적 보복이죠. 이거 뭐 검사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이석연 처장이. 100여 명, 그 사실은 검사 100여 명에 그 딸려 있는 수사관까지 하면 500~600명의 국가 공무원 최고 엘리트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사설 탐정처럼 예. 추적해가지고 온갖 공권력으로 사람을 정말 탄압하고 정말 그 개인 사생활을 다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 예.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기소되거나 뭐 지금 재판 중이거나 감옥에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큰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또 정치적인 중량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배, 20배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뭐 익명 게시판에 이재명 대표 친인척들이 글을 안 써도 예. 그냥 댓글팀 없어도 보수가 예.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리고 예. 심지어 우리 정적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제가 당대표실에 있을 때 뭐 달빛 철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구시장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오시라. 그렇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또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잘 버티시라. 이제 그런 모습을 느낄 때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가족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죠. 그래도 여러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더라. 예.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아름다운 얘기, 좀 미래의 희망을 갖는 얘기들도 좀 많이 처음에 했는데 지금 정치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가 예, 않죠. 좀 짚어볼 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용서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지. 예.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응징과 심판의 시간이고 책임을 묻는 시기인데 그거 다음 이럴 이제 때 포용을 네. 얘기하면은 이제 야합이 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심판이 끝나고 나고. 그 역사적 교훈이 정립이 됨으로써 이제 예. 화해와 용서 포용의 길로 가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시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DJ 대통령도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면하면서 국민통합 그렇죠. 분위기를 간 거니까 이 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간은 이제 그 무도한 권력에 대한 예. 어떤 국민의 어떤 압도적인 의지는 심판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을 망친 주범이 너무나 선명하고 야당은 이것을 응징할 수 있는 칼을 갖고 있을 때, 즉 192석이란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예.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 응징과 책임을 갖다가 심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슨 용서고 화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국민들이 저 총선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표를 몰아서 만들어준 권력이고 이걸 자산으로 삼아서 예. 앞으로 국회가 한번 책임을 다해보라고 위임을 해준 건데 그런데도 그걸 못 해낸다? 이래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그리고 거죠. 전략이 복잡합니까? 아니 국정을 망친 주범 명태균 게이트 국민의힘에 저 벌어지는 저런 어떤 그 시궁창 같은 냄새 나는 정치를 뻔히 우리가 다 보고 봤죠. 있고 다 봤죠, 국민들이. 그다음에 누가 어떤 놈이 줄 서고 저기 뭐냐 비굴하고 아첨 떨어서 공천 받은 거 다 보고 있고 네. 그런 걸 줄 세워서 자기 정치하는 어떤 그 권력자의 국정 파행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이 상황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용하는 예. 예, 그리고 저기 뭐냐 맨날 뭐 저 이런 문제 해결책 쇄신책은 안 내놓고 뭐 고모가 나타나고 장인어른이 나타나고 나중에 뭐 사부인까지 모셔가지고 네. 저기 뭐냐 집안 싸움하고 집안 있고. 싸움하고 아니 응징하는 게 뻔하고 수단이 있는 쓸 때 이게 안 된다? 그럼 한국 정치는 미래가 없어요. 이건 미래가 네, 없다. 그건 이건 미래가 굉장히 없어요. 위험한.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시작은 우리가 야망과 포용 여기 아주 좋은 가치들에서 했지만 지금은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직 초입 단계도 지금 못 온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응징 단계 부분 먼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지나치게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제 오 시장의 해명까지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명태균이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 2021년도 3월에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할 때 네. 명태균이 역할했다.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이 뭐 여론조사 값도 대납해주고 또 재단 만들어 사단법인 만들었는데 사단법인 이사들이 그 다음에 다 서울시 산하기관 그렇죠. 이사들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유착관계, 돈거래와 여론조작 관계가 다 뻔히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거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마치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던 반응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거는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 다 무너집니다. 2주요? 거짓말들은 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명태균 씨가 한때 쓰다 강혜경 씨한테 넘겨준 데스크탑 네. 그 포렌식에 검찰이 성공했어요. 이거를 데스크탑을 넘겨줄 때 명태균 씨는 분명히 데이터를 다 지웠거든. 다 버리라 그랬죠. 철저히 버리라 버리라 그랬고. 그랬죠. 예. 근데 이걸 집에 갖다 놓은 거야. 보관을 한 거죠. 그게 압수수색된 거죠. 예. 그래가는데 이게 데이터가 다 살아났어. 야. 근데 3년 기간이야. 딱 고식입니다. 3년입니다. 근데 카톡 대화가 다 있어. 와. 스모킹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검찰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지금 뭐 찔끔찔끔 나오는 녹취록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엄청나게. 근데 이런 명태균 게이트에서 우리가 항상 그 보는 충격적인 반전은 뭐냐면 예. 방금 그 신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산하기관에도 가고 뭐 여론조사 도와주고 금품 수수가 있고 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예컨대 50에서 100 정도의 의혹이라고 보고 덤비면 예. 실제는 200에서 300 아주 뭐 상상도 못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꼭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여론조사 뭐 이게 아니요. 그건 예. 빙산의 일각이요. 선거의 모든 과정이에요. 야. 완전히 저기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인큐베이팅해서 예. 하나의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까지 다 여기에 전 과정에 개입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오세훈 양아치 발언이 나온 것은 예. 이제 명태균 씨가 전언한 겁니다. 예. 전언을 한 거를 김수현 변호사가 양아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명태균, 강혜경, 김소연의 말이 어긋나지를 않아요. 아, 다 일치합니다. 전부 다 일치해요. 그래서 일치합니다. 예.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 돈 거래도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정확히 그 나오고 강혜경 씨가 공개를 여론조사 했죠. 조작 나오고.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설마 뭐 하다가 그냥 적절히 부인하고 생태탕 대응하듯이 그냥 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너무 심각해. 저기 스모킹 건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또 나온 거예요. 김한정 씨까지 또 어.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김한정 씨 이 예. 사람 되게 재밌는 분이야. 예. 내가 이분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의 기본 사고 체계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 명태균한테 10억 20억 줘서 입 닫으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강혜경 입다더라 뭐 이런 식이죠. 이렇다더다. 네. 이런 식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다뤄왔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오세훈 시장이 거론되기도 전인 이미 9월에 냄새를 맡고 예.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니 그때는 언론에 나오지도 오세훈의 않았어요. 오자도 안 나올 나왔을 때도 때예요. 아니에요. 나왔을 때. 예, 7불사 얘기 어. 나올 때예요. 칠- 그리고 칠불사 얘기 나올 이분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정보를 많이 주시는 분인데 한국경제하고 인터뷰에서 예. 명태균이 여론조사 도와준 거 맞고 어. 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오세훈이 좋아서 고마워서 돈을 준 거 맞고 네. 술술 불어. 야. 심지어 거기에 핵심이 다 있어.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막 공직선거법 위반 심지어 다 튀어나오는데. 오세훈이 예. 나한테 명태균에게 전화하게 했다. 그것까지 인터뷰로 어, 다 그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검찰 수사 들어가면 불 가능성이 많아. 아.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의 힘을 믿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건 내 뇌피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배후에서 큰손 노릇을 해왔던 겁니다. 큰 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똑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명태균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세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빨리 조사하면은 의외로 저 검찰 창원지검이 갖고 있는 그거 데스크탑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이 그냥 바로 저기 뭐냐 사법 수순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공관위로 또 불똥이 튄단 말이야. 당시 또 그러니까 당군 공천은 지도부하고. 당해서 한 거니까요. 어. 예. 이러면 국민의힘 압수수색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냥 가는 판이에요. 예.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용산도 이제 이름 문제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상태랍니다. 막고 뭐고 간에 이제는 이게 뚝이 무너져가지고 아. 물이 범람을 해서 글로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용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면 이제 기사가 쏟아져. 예. 그 카톡 기사들이 예. 다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 오세훈이 선거를 하는데 이게 저 카톡에는 단톡방 형식의 운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야. 그것도 지금 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복원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 카톡에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그렇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뭐냐 이제 결정적 순간이 임박했다. 단지 검찰의 의지에 달린 거야. 단지. 그 의원님은 지금 딱 2주 보시는 거죠. 2주. 그렇죠. 안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이 데스크탑에 대한 증거 보존하고 이거는 강혜경 씨 거니까 돌려달라는 예. 소송도 준비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특보 현재 서울시 특보입니다. 네. 그 특보가 해명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그 공생과 그 상생재단 그 사단법인 거기 그 학교의 이사들이 이제 서울시로 다 지금 갔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또 김한정 씨가 돈도 미리 대납하고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특보라는 분이 아니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괜히 좀 오해 많고 하니까 그 학교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닫았대요. 그러면은 아니 오 시장이 관련이 없다고 지금 김한정 씨랑 선을 긋고 있는데 밑단에서는 특보가
아니, 오 시장이 닫으라니까 닫았고 왜 닫습니까? 오 시장 게 아닌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 더 또 하나는 명태균을 만난 거에 대해서 오 시장이 설명합니다. 내가 2021년 1월에 출마 선언하고 그때 좀 바쁠 때인데 그때 두 차례 만났대요 본인이.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그 강철원이라는 분이 이제 훗날 부시장을 하는데 오 시장의 오른팔입니다. 핵심입니다. 강철원 그 특보 보내가지고 좀 얘기 들어봐라. 그때 둘이 두 번 만나가지고 오세훈과 두 번, 강철원과도 명태균이 두 번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가지고 그렇게 싸웠답니다. 티격태격. 그러다 욕설까지 하면서 A씨 안 봐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인데 또 김한정 씨 녹취록을 보니까 오 시장이 김한정 씨를 통해서 또 명태균을 접촉을 시켰더라고요. 그럼 이게 오 시장의 해명과 또 안 맞고 김한정이 또 접촉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아기가 안 막는 거죠. 지금 저는 전형적인 범죄 딜레마에 오세훈 시장이 갇혔다고 생각.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명태균 씨도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김한정 김한정 씨도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니까 강희경 씨도 지금 다 했고요. 예. 다 퍼즐이 맞춰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선거 개입, 선거 조작 뭐 이런 거 명태균 씨 건도 큰데 예. 김한정과 오세훈 시장과의 유착 관계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 명태균 씨한테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몇백만 원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1000배 만배로 갚아라. 이 사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죠. 내가 정말 3,300만 원 이렇게 뭐 대가 없이 주잖아요. 예. 300억, 400억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사법 처리를 각오하고 돈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인데 아무런 반대 급부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미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그 인사는 네. 빙산의 일각이고 아. 정말 그런 서울시의 주요 공무원들의 그 승진 인사. 예. 그런 명태균도 그렇잖아요. 명태균도 막 저기 뭐야 대통령실에 행정관 집어넣고 예. 1억 받고 그 승진 인사 그리고 하잖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돈 받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예. 대통령 어디 행차하면 미리 정보 알아서 예. 주식 사라 그러고 그런 창원 거잖아요. 산단도 있죠. 그러면 이 사업가 김한정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어떤 정보, 어떤 인사 권한, 그리고 어떤 사업적 이득을 받나? 이게 저는 밝혀야 될 대목이 근데 아닌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게 명태균의 그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너무 소름 돋는 게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권력 채권. 근데 저는요 권력 채권. 권력 채권이라는 말보다 이게 더 적확한 표현이 없어요. 김한정 씨도 저는 권력 채권자라고 봐요. 야. 근데 명태균의 측근이 하는 말이 명태균은 돈 한 푼 안 받는 게 지가 신용불량인 것도 있지만은 현금으로 원래 받는 게 원칙이고 얘는 권력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출판 기념회 때 네. 제가 채무자론을 얘기했거든요. 난 기억나. 채무자 정치 해가지고 정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 비지이스 정치를 제가 하겠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권력 채권자 놀이를 하더라고요. 야. 의원님 이 네. 권력 채권 이거 너무 적확한 표현 아닙니까 이분들? 아니 뭔지 모르게 딱 꽂히는 딱 느낌이 꽂혀. 들어요. 꽂히죠 권력 채권자. 야. 무시무시한 딱 말이에요. 꽂히는, 무시한 말입니다. 김한정 어. 씨. 그런데 이 예. 권력 채권 멘탈이 그동안 이 사건 전체를 지배했구만. 명태균 씨도 똑같은 그런 의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판기예요. 채권 누르면 나오는 의식이. 거예요. 누르면 어. 공천이 나와. 누르면 어. 창원이 나와.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인식 자체 그러니까 무섭지 뭐 않습니까? 딱 세 가지죠. 땅 투기, 주식 투자, 인사기. 주가 조작, 인사계. 인사계. 딱. 예. 이 세 가지예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예. 아 근데 의원님 그때 지난주에 저는 너무 인상 깊게 의원님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이제 공성전보다는 좀 약한 고리를 쳐야 된다. 주변이라 그랬죠. 예, 근데 약한 고리가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조은희 의원이 갑자기 따라오기 시작했죠. 아 근데 전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김종인 위원장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 그 문제된 2021년도 선거에 비대위원장이었고 전권을 가지고 하던 분이고 맞아요. 전 이분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명태균을 중앙 무대에 최초로 끌어올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시켜준 소속사 사장님 같은 분인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도 좀 이상해집니다. 최근에 이게 수사를 대비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비서가 미래항공연구소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책상에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의 발언은 명태균 미친놈이야. 나 관련 없고 뭐 저놈이 나를 팔고 다닌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여비서가 명태균의 보고서 조작된 걸 여기다 놨는데 본인은 이거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대 이거를 오히려. 기억이 없대. 아니 오히려 자기 책상에 올려놨는데 여비서가 안 봤다는 겁니다. 의원님 좀 이건 좀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아침 김종인 6시마다 모닝콜 같이 명태균한테 전화해 가지고 명 박사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저건 어떻게 된 거야? 또 뭐 대구시장 후보단이라 될 것 같아 안 들어갈 거야. 매일 깨웠다는 거 아니야 전화로. 지금 이거 보고 안 보고가 수준이 문제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 모든 거를 다 상의한 걸로 돼 있는데 저 명태균 씨 부인 인터뷰한 게 거기 다 나와요. 그 얘기가. 근데 김종인 위원장님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 2주 얘기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지금 3일 안에 끝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저는 지금 아직 뭐 진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맘대로 발언하시겠지만은 이거 과연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이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말투인데 이런 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게이트 다 공개한 겁니다. 그렇죠. 강혜경 씨가 그렇죠. 다 밀어버리고 떠밀고 예. 모르쇠하고 그게 오늘날 이 사건의 화근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해. 저 김종인 같은 거목이 또 의외로 저 밑둥을 쥐새끼가 파먹어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나 또 어이가 없네. 쥐새끼 파먹었죠. 파먹었죠. 많이 나오네. 똥개도 나오고 쥐새끼도 나오고. 뭐 내가 쥐새끼 얘기 하나 할 게 있어. 예, 쥐새끼. 그 진려라는 그 책상 저기 관리가 있었어. 예. 이 사람이 예. 중국 최고의 그 형법 전문가인데 네. 저기 아버지가 창고를 잘 지키라 그랬어. 네. 근데 잠깐 비운 사이에 보니까 쥐가 그 곡식을 훔쳐 먹은 거야. 그 쥐를 맨날 며칠을 추적해 잡어. 예.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쥐를 형틀에 묶어놓고 사지를 예. 앞에다가 네 죄를 고하겠다고 해서 저기 그 죄문을 낭독을 하고 예. 그다음에 판결문을 작성해서 예. 처형을 하는 거야.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얘는 왜 이러냐 어릴 때부터 예. 이랬거든. 근데 걔가 그런 나중에 그 흥리라 그래. 그 저기 아주 순리라 그러면 순한 관리. 예. 흥리는 가혹한 관리. 예. 중국 최고의 흥리가 된다고. 야.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얘 얘기가 이거야. 진려 얘기가 예. 쥐새끼가 쥐새끼. 창고에 있는 쥐새끼는 잡게 돼 있대. 도망가질 않는데. 네. 배가 불러. 그렇죠. 그렇죠. 먹을 그런데 있으니까. 그 똑같은 그 쥐가 한 번은 변소에 있었는데 변소의 쥐는 근처에만 가도 우당탕탕 도망간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같은 쥐도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이론을 만드는 거야. 인간이 다 똑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연구하고 다니니까 이놈이 이제 나중에 아주 저 대단한 관리가 된 건데 결국은 너무 인심을 많이 잃어서 거기도 처형을 당해. 자기 말을 다 못 지킨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중요한 거 짚고 오늘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당 차원의 조직적 범죄 이러면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지상욱 의원 이름이 지금 또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지상욱 의원은 여의도 연구 원장 출신인데 연구원장은 굉장히 당에서 고위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2020년도 6월달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돼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되거든요. 그때도 이분이 또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녹취 나온 거는 2022년도 5월달에 자기 사람 챙기려고 지상욱 원장이 여론조사를 또 받고 여의도 연구원의 돈으로 용역을 맺어가지고 미래항공연구소에 지금 돈이 3천만 원 갔다라는 거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여의도 연구원 얘기까지 나오면은 이거 좀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예. 김종인 위원장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 예. 완전히 보니까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거든요. 2020년 5월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럴 때 저기 당을 불신하고 예. 자기 어떤 그 측근들로 당을 운영했다는 하나의 그 단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여의도 연구원을 동원한 돈 세탁 사건입니다. 돈 세탁. 돈 세탁. 돈 세탁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큰일 날 그러니까 범죄예요, 이거. 특히 정당은 국고로 운영되죠. 어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30%는 연구소에 쓰게 그래요, 되죠. 맞아요. 예. 의무적으로. 야 예. 국민 돈이야 이거 진짜. 그래서 여긴 공공기관이에요. 국고 손실이네. 국고 손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네.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네. 의무로 설치해야 돼. 의무로. 네, 의무로. 야, 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음. 지상욱 원장 지금 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송영길 대표 사건 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돈 봉투 뿌렸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 가지고도 당장 귀국해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거든요. 네. 그럼 이거 똑같은 논리로 보면 여연이 관련돼 가지고 돈 세탁의 창구로 쓰여가지고 명태균한테 놀아놨다라고 하면요, 이거 구속을 시켜도 저는 100번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 이거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또 가라로 서류는 꾸몄더라고 그러대. 저 뭐 무슨 여론 뭐. 아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선호도 조사를 지들이 왜 해? 갑자기. 갑자기? 그것도 미래한국 연구소에 줍니다. 아, 좀 그럴 듯하게나 좀 꾸미지. 아, 예. 그럴 듯하게나. 이렇게 밝혀질지 몰랐겠죠. 몰랐겠죠. 아니 그래서 이거 예. 뭐 보니까 이거 나 순리대로 가면 겁니다. 이거 저 이제 개봉박두 스모킹건 나왔다. 이런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게릴라식으로 뉴스가 나온다고. 네. 아, 너무 조각조각 쏟아져요 뉴스가. 떴다. 그거 다 통합된다. 통합된다. 큰 그림으로. 그 원님 12월 안에는 보수의 종말 제가 책도 썼는데 됩니까? 현재 이 썩은 부위는 다 도려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런데 이놈의 보수가 또 즐겨 터진 맛은 있어가지고 이게 아, 즐겨요? 이게 저기 천안문 광장 앞에 가면 외벽이 있거든. 네. 저 멀리 몇 킬로밖에. 네.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성벽 없애려고 3년을 때려 부수다가 못 때려 부수고 포기해서 지금 폐허로 남아 있어. 이놈의 보수는 때려 부숴도 또 살아나고. 그거 저기 다 안 돼. 이권이라. 이권. 예. 아니 뭐 저기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 하나를 뿌리 뽑질 못해서 저 지경인데 하물며 대한민국 보수가 뭐 예. 그렇게 뭐 권력 채권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못 그렇지. 받은 거야. 채권자로서. 어떻게 하든 요 정권 끝나기 전에 채권을 좀 받아야 그렇지.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어. 예,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보수의 얘기를 좀 깊숙이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래도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유비, 예, 야망과 포용 우리가 두 가지 가슴에 바뀌었다. 꼭 세우고 예. 또 의원님 말씀해주신 이 통합의 정치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음. 예,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었던 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야망과 포용 항상 제가 예. 정치 행보를 할 때 예. 되뇌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다음에 있습니다. 유비복장을 한번 하고 오세요. 유비처럼. 우리 도원결이도 한번 할 겸 여기서. 저도 뭐 홍매야? 관우복장 뭐 홍매야? 하든지. 홍매야 도원결이? 아니 유비를 닮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정치 시대에서. 그렇죠. 정말 예, 그 대신 예. 저 조조에 대해서는 저 단호했습니다. 단호하죠. 예, 원칙이 단호했습니다. 있어요, 예. 원칙이. 송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손도 잡고 포용하고 예. 전쟁도 했지만 예, 예. 그러지만 조조에 대해서 원칙이 아닐 땐 단호했죠. 하여튼 그런 좀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좀 자신감 있는 리더, 좀 사랑받는 리더가 많이 좀 나와야 그래야죠. 대한민국 정치가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도 좀 받습니다, 의원님.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